예, 이제 5장 순서 논리 회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일반적인 컴퓨터를 이제 개념을 그린 건데요. 왼쪽에 있는 게 메모리이고요. 램과 롬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CPU, 프로세서가 있을 겁니다. 중간을 연결해주는 어떤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모듈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CPU가 메모리에게 필요한 거는 어떤 어드레스 주소를 주면 그 주소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CPU는 주소라는 정보를 램에게 줍니다. 근데 동일한 주소가 들어오더라도 램 안에 있는 정보가 다르면 다른 데이터가 나가죠. 뭐 이것도 이제 순서 논리 회로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비유적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친구가 내 등을 쳤을 때, 내 등을 반갑다라고 쳤을 때 나의 반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의 기분 상태에 따라서. 내가 좋을 때는 웃는 얼굴을 볼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나쁜 일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 내 회로의 상태를 저장하는 회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회로 내부의 상태가 출력값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순서 논리 회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5장에서는 순서 논리 회로를 배울 거고요. 내용은 좀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은 영상을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원하시는 분만 교재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 논리 회로에는 상태를 저장하는 회로가 필요하겠죠. 그 회로를 플립플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립플랍은 기본적으로 한 비트를 저장하는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여러 개 붙이면 레지스터 같은 것도 만들겠죠. 근데 플립플랍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한 4종류의 플립플랍을 씁니다. 각각의 플립플랍이 조금의 특성이 있어서 원하는 기능에 맞는 플립플랍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5장의 마지막은 카운터라는 회로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0, 1, 2, 3, 4 이렇게 증가되는 또는 감소되는 회로를 뭐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면서 실제로 순서 논리 회로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 말이 빠른데 조금씩 느리게 하려고 해도 안 되네요. 자, 5.1절 플립플랍입니다. 단어를 잘 보시면 플립플랍 종이에 이렇게 팔랑팔랑하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래서 0 또는 1 한 비트를 저장하는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플립플랍을 실제로 활용해서 레지스터 같은 회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중간에 이제 컨비네이션 로직 서킷이 있죠. 조합 논리 회로입니다. 우리가 4장에서 배웠던 회로죠. 이 조합 논리 회로는 인풋이 들어오면 그에 해당하는 아웃풋이 나가는 회로죠. 그 조합 논리 회로에다가 어떤 메모리를 만들면 그게 순서 논리 회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서 논리 회로라고 하죠. 시퀀셜, 순서가 있다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이 있다는 거죠. 앞뒤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라는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클락이라는 신호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합쳐서 이제 순서 논리 회로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아마 본격적으로 소개되겠지만 4종류의 플립플랍이 있습니다. SR, JK, DT. 각각의 그 문자의 의미가 있는데 각각의 플립플랍의 의미는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2절에 와서 어떤 회로가 스테이블, 안정하다 또는 unstable, 불안정하다라는 의미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회로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단 말은 그 값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먼저 불안정 회로를 한번 보죠. 지금 나트 게이트가 3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값을 저장하려면 출력 결과가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는 피드백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출력이 1이라고 하면 쭉 그 1이라는 값이 한번 입력이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입력은 생각 안 하시면 돼요. 1이 쭉 들어가서 여기는 0이 되고 1이 되고 0이 돼버리죠. 또 0이 들어가면 1이 되고 0이 되고 또 1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회로는 출력 값이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스테이블하지 않은 언스테이블 회로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정보를 저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회로를 조금 더 고쳐서 나트 게이트 하나 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재 출력이 1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피드백 되어서 이 위치가 0이 되고요. 다시 1이 됩니다. 또 0이 되고요. 1이 되죠. 그러니까 이 회로는 1이라는 출력 값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회로라는 거죠. 그래서 회로를 어떻게 꾸미고
이전의 출력 결과가 다시 입력으로 들어가는 피드백 구조를 가짐으로써 어떤 값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회로가 되었습니다. 어떤 값을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단순한 회로는 현재 값을 저장만 할 수 있지 그 값을 변경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이 구조상에서는. 그래서 지금부터 플립플랍을 배워볼 텐데 플립플랍은 기본적으로 한 비트를 저장할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하거나 리셋, 즉 1로 바꾸거나 0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회로를 플립플랍이라고 합니다. 그 플립플랍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플립플랍을 배우기 전에 이제 렛치라는 개념을 배울 겁니다. 앞단에서 플립플랍이 4종류가 있다고 했죠. SR, JK, D, T. 그 각각을 설명하기 전에 SR 플립플랍을 설명하기 전에 SR 렛치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렛치는 우리말로 빗장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꽉 고정시켜 둔다는 거죠. SR 렛치는 S라는 신호와 R이라는 신호로 어떤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아까 플립플랍의 각 이름은 의미가 있다고 했죠. SR 렛치 S와 R은 S는 세팅, R은 리셋 한다는 겁니다. 세팅한다는 말은 플립플랍의 출력값을 1로 변경한다는 말이고 리셋 한다는 말은 0으로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플립플랍은 출력이 두 개입니다. Q와 Q햇, Q바로 많이 표현해요. 말 그대로 Q바니까 Q와 Q바는 서로 다른 값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SR 렛치입니다. S라는 입력과 R이라는 입력이 들어가서 Q와 Q햇이라는 출력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둔 이렇게 회로가 있으니까 다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한번 동작 과정 한번 보죠. 지금 S와 R이라는 신호가 있고요. Q와 Q바가 있습니다. S가 뭐라고요? 세팅이라고 했죠. 그래서 S를 1을 넣어주면 Q가 1이 됩니다. 다시 R에다 1을 주면 Q가 0이 돼요. Q가 0이 되면 Q바, Q햇은 1이 되겠죠. 서로 반대되는 값을 가지니까요. 그렇지 않고 SR이 둘 다 00이면 현재 값이 계속 출력되는 구조입니다. 이거를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다시 지금 이 SR 렛치는 노어 게이트로 만들고 있죠. 노어 게이트로 만들거나 낸드 게이트로 만들거나 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낸드 게이트로 만들면 SR 입력이 반전되어야 됩니다.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한데 우리 수업 중에서는 노어 게이트로만 설명을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이 SR 렛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이 그림을 좀 캡처를 해서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SR 렛치죠. 아직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렛치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SR 플립플랍을 설명할 거예요. 렛치와 플립플랍 차이는 클럭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아직 SR 렛치는 클락이라는 신호가 없죠. 이거를 설명드리면 아까 설명드린 스테이블과 언스테이블 설명을 이제 드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Q가 0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Q바는 당연히 1이 1이겠죠? 지금 스테이블 상태입니다. 지금 SR이 0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때 S를 1로 바꿔주면 즉 세팅을 하겠다는 거죠. 1을 저장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제가 설명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잘 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Q가 0입니다. 그죠? 그리고 S를 1, R을 0로 넣어줍니다. 즉 회로를 세팅 1로 바꾸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Q가 0이니까 0이 이렇게 들어가서 0과 1이 되겠죠? 그럼 이놈을 노어 게이트 통과시키면 0가 되겠죠? 지금 현재는 1이었고요. 다시 0로 바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노어 게이트를 봐도 위에 있는 노어 게이트는 원래 출력이 1이었죠? 그래서 1이 들어가고 0이 들어가면 똑같이 0이 나가겠죠? 그런데 Q와 Q바는 언제나 다른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일시적인 상황으로 둘이 같은 값을 가져요. 이것도 이제 렛치에서는 unstable 한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한 번 더 돌아가는 생각을 해보죠. 계속적으로 회로는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색깔을 좀 바꿔서
이제 현재 제로가 들어가겠죠. 제로가 들어가면 제로 원이니까 동일하게 1이 나가고, 그러니까 다시 1이 나가겠죠. 맞나요? 제로 원은 1이고 0이군요. 그리고 위에 있는 노어 게이트도 이전에 출력인 0이 들어가겠죠. 00이 들어가면 노어 게이트를 통과하면 1이 됩니다. 비로소 이제 세팅이 된 겁니다. Q와 Q바가 다른 값이고요. 이렇게 이 테이블을 각자 한번 살펴보시면 이 SR 렛치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SR 신호를 세팅을 하려고 하면 잠깐 동안에 언스테이블한 상태가 있다가 다시 스테이블한 상태로 옵니다. 그래서 Q와 Q바가 1, 0이 되고요. 또 00을 하면 둘 다 SR에 00을 입력하면 현재 상태가 계속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SR에 0, 1, 즉 리셋을 하려고 하면 동일하게 언스테이블한 과정을 거쳐서 다시 스테이블한 과정, Q가 0, 1, Q와 Q바가 0, 1로 되는 상태가 바뀌어요. 이 테이블 쭉 보시면서 위에 있던 SR 렛치를 실제 수작업으로 한 번씩 이렇게 숫자를 회로를 돌려 보셔야 돼요. 밑에 설명이 쭉 있습니다. 이 설명을 읽으시는 것보다 이 그림과 표를 통해서 스스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SR의 입력값이 00, 10 이렇게 4가지 입력을 지금 넣고 있는데 이걸 이제 정리한 표가 있습니다. 이걸 SR 렛치 특성표, SR 렛치 특성을 나타내는 테이블이라고 해서 뭐 진리표와 비슷한데 이제 순서 논리 회로에서는 특성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SR 입력이 2개니까 00부터 11까지가 있겠죠. 그래서 SR을 00을 넣어주면 현재의 Q of T, 즉 이전의 출력 결과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SR을 0, 1을 넣으면 리셋이죠. 0으로 바뀌는 겁니다. 1, 0은 1. 그런데 1, 2를 넣어주면 다시 해보죠. SR가 둘 다 1, 2를 넣으면 같은 값이 되어버려요. 이건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출력이죠. 그래서 SR 플립플랍에서는 입력이 1, 1인 경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정,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SR 플립플랍은 입력을 1, 1인 경우를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요 밑에 그림도 있으니까 이 그림을 쭉 하나씩 따라가시면 될 듯합니다. 조금만 더 설명드리고, 예. 지금까지는 SR 렛치를 설명드렸죠. 보시는 것처럼 SR 렛치에는 클락이라는 신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클락이 왜 필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클락이라는 거는 메인보드를 보면 이렇게 은색 깔려 있는 요게 있습니다. 이게 클락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클락 발생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클락이 나와서 모든 회로에 공급이 될 것 같은데, 클락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기적인 신호가 ON이 되었다가 OFF가 되었다가 주기적으로, 그래서 요 ON에서 OFF까지 가는 걸 이제 클락의 주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클락이 들어오는 이유는 이 클락이 ON인 상태에서 회로가 동작하기를 희망하는 겁니다. 그럼 클락을 빨리 하면 컴퓨터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CPU를 고르실 때 CPU 기본적인 설계 모델을 고르시고 클락 스피드까지 보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SR 플립플랍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SR 플립플랍은 이렇게 이전에서 봤던 SR 렛치에다가 앞에 AND 게이트를 붙이는 회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